그럼 전설 속의 여덟 임금. 이제 삼황, 오제, 그쵸. 예. 어, 그, 삼황, 오제 마지막 두 임금 혹시 기억나요? 조선 요순, 그쵸. 어우, 좋아요. 맞아. 요순 시대. 요 임금은 순임금에게, 순임금은 치수를 잘하던 우에게, 오, 맞아요. 선양했죠. 천재인데? 너무 잘하는데요? 자, 오대 시대가 끝나고, 우도 그 현명한 사람에게 임금자를 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우의 아들이 임금자를 이어받았다 그랬죠? 세습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우가 받은 땅이, 이름이 하라는 땅이었기 때문에, 우가 세운 나라, 하나라였죠. 그쵸? 하나라는 기록상의 왕조라 그랬어요. 서마천의 사기라는 역사책에 하가 기록은 돼 있는데, 화가 실제했다고 입증될 만한 어떤 그 시대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전설 속에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왕조일 뿐, 아직 입증이 안 됐다. 그리고 하나라 뒤를 이어서 등장한 왕조가 상나라죠. 상나라는 거북이 등껍질, 갑골문 네, 갑골문, 네, 그래서 이제 적힌 기록과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돼 있던 상나라 기록이 일치하면서 실제로 입증이 된 왕조죠. 상나라의 폭군 주왕, 그리고 달기, 주지훈 네, 주지웅님, 이들을 몰아내고, 자, 민심을 모은 주족의 리더, 희창, 기억나죠? 서백창. 서백창은 자기 큰아들 고기를 먹고 눈물을 삼켰지만, 뛰어난 이제 낚시자라는 강태공을 얻었고, 낚시꾼 잘난 그렇지. 물고기는 못 낚고. 그리고 강태공을 얻고, 자, 강태공이 이제 그 서백창의 아들이었던 희발, 무왕을 잘 보조해가지고, 마침내 주왕을 몰아내고, 주나라가 중국을 다시 통일하게 됐죠. 하나라, 상나라, 무슨 나라? 주나라. 주나라는 상나라를 무너뜨리는데 공을 세웠던 공신들에게 땅을 주면서 나라를 세우게 했죠. 예, 이걸 봉건제라고 했죠. 이때 주나라 왕, 주천자라고도 하죠. 이 주천자에게 그 땅을 받고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불렀지? 맞아요. 제후라고 불렀죠. 제후들은 술잔을 받았다 그랬죠. 크게 다섯 등급이 있다 그랬는데 혹시 기억나요? 그치, 공후 공후백자남, 그치, 예. 그런 등급이 있었죠. 그래서 한동안은 주나라가 정치를 되게 잘했어요. 200년 동안. 근데 주나라에서 멍청한 여왕이라는 왕이 등장해서 이 여왕이 신하들에게 쫓겨났다 그랬죠? 임금이 없었던 시기, 요 시기를 공화죠 공화 공화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게 중국 역사에서 최초로 역사적 사실과 그 연대가 딱 입증된 최초의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기원전 841년이에요. 기원전 841년부터 828년까지 13년 동안 주나라에는 임금이 없고 신하들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공동으로 화합하는 맞아 공화 시대가 있었다. 그게 지금의 민주공화국의 그 단어의 기원이 있다 그랬죠? 자, 이후에 주나라에서 다시 그 왕이 세워지게 돼요. 그 여왕의 그 멍청한 여왕의 아들 선왕이 왕이 됐다가 이제 유왕이라는 왕이 즉위하는데 유왕은 포사를 좋아했고 포사는 웃지 않았죠. 그 포사를 웃게 하려고 하다가 비단을 찍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 제후들이 더 이상 도와주러 오지 않았죠. 자, 결국은 그 견융의 침입으로 주나라는 수도를 동쪽으로 옮겨가게 됐죠. 자, 요 시기를 동주시기라고도 하고, 그 앞시기를 서주라고도 한다면, 근데 동주시기라고 잘 안 부른다 그랬죠. 이 시기는 주나라 왕실이 힘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오히려 주왕실이 임명한 제후들이 힘이 더 센 시기라고 그랬죠. 자, 500년간의 혼란한 시기, 앞시대 300년을 춘추시대, 뒷시대 200년을 춘추시대를 주름잡았던 다섯 강국, 춘추 5패, 요때까지만 해도 주왕실을 아직 존중하고 오랑캐를 몰아내자는 존왕 양이 요걸 내세웠다 그랬죠?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치고 예, 하극상을 일으키고 막 심지어는 너희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는데 왕이 제후를 임명하고 제후가 누굴 임명한다 그랬죠? 대 대부. 대부를 임명한다 그랬죠, 그렇죠? 맞 자, 그 대부들이 자기에게 땅을 줬던 제후 그 공실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그 제후의 땅을 논아갖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하극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전국 시대 들어서는 약한 자는 고기가 되는 예. 자, 이런 시대를 통일한 거는 서쪽 변방에 치우쳐져 있던 어느 나라? 진나라죠, 진나라. 예. 이 진나라는 변방에 치우쳐져 있어서 오랑캐랑 막 섞여 살면서 조금 문화적으로도 뒤떨어지고 좀 약했는데 스스로 자체적인 개혁을 잘했단 말이에요. 자, 이걸 두 글자로 혹시 뭐라 하는지 기억나요? 변, 변법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진나라에서 그 무거운 나무 덩어리를 북쪽으로 북문으로 옮겨다 놓으면 황금, 예. 그쵸. 나라에서 원래 약속을 안 지키다가 어떤 백성이 그걸 옮겼더니 황금을 딱 주게 되면서 이때부터 진나라 백성들이 진나라 법을 잘 따랐다 그랬죠? 왕족이나 귀족들은 법을 어겨도 처벌을 안 받았는데 자, 태자의 스승 코를 잘라버렸다 그랬죠? 태자가 잘못했을 때 이러면서 진나라 백성들이 법을 잘 지키게 됐고 진나라가 점점 세졌어요. 자, 그러다 마침내 진나라가 나머지 육국을 멸망시키고 통일을 하게 되죠. 자, 그런 얘기까지 했고 이제 그러면서 사망오제 황과 제를 따가지고 황제라는 칭호를 진왕 영정이 처음으로 쓰게 되죠. 황제를 시작했다 그래서 시황제. 그 진나라의 시황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부르죠. 진시황제 이전의 춘추전국시대 특징을 배우다가 저번 시간에 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꺼질 텐데. 자, 보시면 우리 공자, 맹자, 순자 자, 이런 사람들의 창시한 유가가 있죠, 유가. 유가는 자,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덕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착한 마음, 정의로운 마음, 의. 자, 욕구가 있지만 이거를 억누르고 이게 정중하게 행동하는 거를 예라고 했죠. 그리고 책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지식들, 지죠, 지. 자, 요 네 가지 아는 것들, 그 이런 네 가지를 사덕이라고 불렀죠. 사덕. 예. 자, 그리고 사람 마음속에는 그 사덕이 있는데 그 사덕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다 그랬어요. 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거, 측은지심,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보면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 수호지심. 자, 그리고 자기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 게 있지만 인사하고 예절로서 이걸 억누르는 거를 사양한다 그래서 사양지심. 그리고 아는 거를 통해서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는 거를 시비지심. 시시비비를 가린다 이런 얘기 하죠. 옳을 시자에 안을 비자예요. 자, 이런 것들을 사단이라고 했어요. 사단을 얘기한 사람은 맹자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반면, 자, 공자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어떻다고 봤죠? 선하다고 봤죠? 선설. 그렇죠. 근데 순자는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요. 태어나면서도 악하단 말이에요. 악설. 그렇죠. 자, 그 악한 거를 뭘로 다스려야 된다고 봤어요? 순자는 예로서 다스려야 된다고 봤죠. 그리고 육아에서는 공통적으로 지금 얘기했던 사덕을 강조한다 그랬죠? 사람이 잘못하면 벌을 줄 게 아니라 잘 가르쳐서 기회를 주고 타이르고 사람 본성은 착하니까 어루만지고 다 이렇게 교화시키라고 했죠? 네. 또 육아에서 제일 강조했던 두 가지 덕목 1번이 뭐였죠? 충이죠, 충. 자, 군주에게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충성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효였죠. 효.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요 충효.
자, 요런 얘기들을 했고, 육아에서 얘기했던 사서오경, 공자, 맹자가 남겼던 책들이나 이런 것들도 얘기했었어요. 자, 반면에 이렇게 춘추전국 시대가 혼란한 이유는 자꾸 법으로 뭔가를 다스리려고 하고 뭐 덕이든 뭐든 자꾸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냥 냅두면 자연 그대로 냅두면은 혼란하는 다 가라앉을 거야. 자, 이 얘기를 했던 학파가 뭐였죠? 도가였죠, 도가. 자, 도가를 얘기했던 학자 노자와 장자였죠? 자, 도가를 그래서 노장사상이라고도 한다 그랬고, 자, 이 도가의 핵심은 인위를 반대하고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둬라. 뭐였죠? 무일자연. 그쵸? 자, 법이라는 게 애초에 없으면 법을 어길 일도 없죠. 근데 자꾸 사람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생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가만히 냅두고 다스리려고 하지 않다 보면은 알아서 만물이 이치대로 돌아갈 거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리고 나라는 작을수록 좋아요. 개 짖는 소리가 월 하고 개 짖었을 때 그 개 짖는 소리가 들릴 정도의 영토면 충분하다고 봤죠? 그쵸. 소국, 과민. 작은 나라에 어, 예, 적은 백성 이런 얘기를 했던 노자, 장자의 도가 자,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네 글자. 네, 요걸 강조했던 법으로 다스리자 법가. 우리 진나라의 법가 사상관 누가 있었죠? 변법의 창시자 상항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한나라의 왕족, 귀족 출신인데 굉장히 글을 잘 쓰고 논리적이었는데 뭐였다 그랬죠? 말더듬이 그랬죠? 이거를 눌변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 어눌하다 할 때 눌자 알죠? 눌변, 변은 말하다는 뜻이에요. 눌변이었던 누구? 한비자. 이 한비자는 이사라는 친구랑 함께 이 순자의 제자였어요. 유학자였던 순자의 제자였는데 순자는 인간이 착하다고 봤어요? 악하다고 봤어요? 악하다고 봤죠. 유학자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견해를 제시하는 사람이 순자인데 요 순자의 인간이 악하다는 얘기를 이 한비자와 이사가 배우고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인간이 악한 거를 순자는 어떻게 다스리자 그랬죠? 예로서 다스리자 그랬죠. 자, 그런데 상한과 한비자는 한비자나 이사는 예로서 다스릴 게 아니라 법으로 다스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요런 학파를 뭐라고 한다? 법가라고 해요. 자, 근데 한비자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뛰어나다 보니까 진시 황제가 한비자 책을 보고서 몇 날 며칠을 밤새서 읽었다 그래요. 자, 그래서 한비자를 예뻐할 것 같고 잘 쓸 것 같으니까 친구 이사가 어떻게 했다 그랬죠? 질투가 났다 그랬죠? 자, 그래서 한비자를 모함해서 감옥에 가두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독약을 먹여서 한비자를 죽게 만들었다 그랬죠? 자, 이사는 자, 그런 식으로 한비자를 제거했다. 그리고 진시황제의 예쁨을 독차지하게 되죠.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제가 잘한 거였으니까. 자, 이제 묵가라는 학파도 있었는데 묵가의 창시자는 누구였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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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 없는 사랑을 두 글자로 겸애를 강조했던 사람이 묵자였죠. 자, 자, 그리고 논리학의 뭐 백만은 말이 아니다. 명가. 그리고 모든 거는 이제 모든 힘의 원천은 군대, 병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병사로서 이제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리자. 병가의 창시자가 누구다? 손자 병법. 자, 그리고 진나라가 가장 셌는데 나머지 6개 나라, 전국 7개 나라 중에서 6개 나라가 이렇게 세로로 힘을 합쳐가지고 진나라에 맞서자. 협종. 예. 반면에 진나라와 가루로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평화롭게 지내자. 연횡. 자, 이런 얘기들을 했던 소진과 장의. 자, 그리고 여러
학문들을 다 모은 여불위라는 사람. 여불위라는 사람 저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이 사람 누구의 아빠라 그랬죠? 진시황. 진시황제의 아빠라 그랬죠? 이 사람 진시황제 어떻게 아빠가 됐었지? 상인. 그치, 이 사람 상인이었는데, 그치, 자기가 데리고 살던 조시라는 여자가 이미 이제 임신을 했는데, 그거를 진나라 이제 왕이 될 장양왕에게 갖다 바쳤죠. 그 장양왕이 조희가 임신한 줄 모르고 예뻐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았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아이가 태어났죠. 그 아이가 영정이었죠. 근데 원래 영정이 아니라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죠. 누구의 아들이니까? 여부리온. 네. 자, 그래서 이 여정, 근데 공식적으로 진나라 왕실의 영정이라고 부르는 이 아이가 13살에 네, 진왕이 되죠. 여부리는 뭐 나중에 여담을 말씀드리면 여부리가 사실상 장양왕을 왕으로 세웠고 장양왕의 아들 영정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권한이 정말 막강했어요. 그래서 영정은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이 여부리를 이렇게 불러요. 화가. 작은 아빠 정도. 왕이 신하한테 작은 아빠라고 부를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부리는 영정에게 왕자리가 이어지게끔 한 대가로 많은 권한을 누렸다.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 그랬죠? 자, 여부리가 그 한때 사랑했던 그 여자, 영정의 엄마가 누구였죠? 예, 조시란 여자였죠. 기억나요? 자, 이 여자는 자기 남편 장양왕이 죽고 나서 뭐가 됐다? 자기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왕의 엄마는 뭐예요? 그 엄청 많은 태? 해. 태후죠, 태후. 자, 장양왕이 죽고 자기 아들 영정이 왕이 되면서 조희는 뭐가 됐다? 태후는 재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근데 성욕이 좀 강했다 그랬죠. 그리고 외로웠다 그랬죠. 그래서 옛 남자친구 누굴 다시 만났다고? 여부리를 다시 만났는데 여부리는 어땠어요? 부담스러웠죠. 성욕이 너무 이 여자 강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나라에서 제일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자꾸 태우랑 왔다 갔다 하면서 스캔들이 나면 이거 좋을 게 없죠. 그래서 여부리가 다른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줬다 그랬죠. 네, 노예라는 남자친구랑 소개시켜줬다 그랬죠. 이 노예는 아주 큰 사람이었죠. 네, 아주 컸기 때문에 네, 이 사람 궁궐에서 살려면은 그 큰 게 있으면 안 되죠. 자, 컷을 해야 되는데 컷을 하면은 남자치고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컷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수염이랑 기록에 보면 눈썹 같은 거 다 뽑아버렸다 그래요. 너희들 그 혹시 사극에 보면 내시들 왕 옆에 이렇게 시종 드는 내시들 본 적 있어요? 걔네도 네. 그 내시들은 거제 거세하고 이런 거 그쵸. 있지. 초등학교, 중학교 어린 나이 때 본인이 스스로 자르거나 아니면은 강아지한테 물려가지고 이게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남자가 이게 없으면은 남성 호르몬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럼 목소리도 어떻게 될까? 하늘에 보내. 이렇게 붉은 목소리가 안 나오고 보이 소프라노라고 들어봤어요? 남자인데 이렇게 여자처럼 있는 거 맞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노예를 변장을 시킨 다음에 조이 옆에 붙였다 그랬죠? 둘은 뜨겁게 사랑을 나눴어요. 자, 그리고 딸 하나, 아들 하나가 태어났다 그랬죠? 사람 욕심은 끝이 없죠. 없죠. 노예가 이 조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왕으로 올리려고 그랬죠. 영정이 13살이 왕이 돼가지고 22살이 되던 해에 자, 이 노예가 조이랑 사랑해가지고 자식까지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돼요.
자, 화가 났던 영정이 준비를 해갖고 어떻게 했을까요? 노예를 잡아서 죽이죠. 엄마는 가뒀죠. 죽이지는 못하고. 그리고 그 노예를 엄마한테 소개시켜준 여부리도 유배를 보낸 다음에 이제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여부리가 무서워서 스스로 어떻게 했을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돼요. 이렇게 해서 직접 정치를 하기 시작한 사람이 진왕 영정이죠. 자, 영정은 아까 그 한비자를 죽게 한 이사라든지 뛰어난 신하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6개 나라들을 차례차례 격파해요. 그렇게 해서 전국을 통일하게 되죠? 이따 그 얘기 사기에서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자, 제자백가를 저번 시간에 배웠다면 이번엔 산업공상이란 개념을 좀 볼게요. 자, 봐봐. 이 산은 이거 혹시 무슨 사자인지 알아요? 한자로? 선비사자죠? 그렇죠? 자, 선비를 뜻하기도 해요, 말 그대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시대 때 선비라는 얘기는 잘 안 쓰이고 주나라 왕, 천자라고도 불렸죠? 자, 주나라 왕이 임명한 게 누구였죠? 제후, 제후였죠. 제후에는 5등급이 있었죠? 공, 후, 백, 백. 만, 제후가 누구를 임명했죠? 대부, 대부를 임명했죠. 대부가 임명한 게 사였죠. 사, 자, 왕, 제후, 대부, 왕은 제후에게 땅을 주고 제후도 대부에게 땅을 줬다 그랬어요. 대부는 사에게 땅을 주지는 않았어요. 사는 지식인이에요. 위서, 지식, 지식인이면서 말단 지배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배층은 지배층인데 저 아래 제일 말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민보다는 조금 더 나아요. 어떤 면에서 낫다고? 먹고 살기 편하니, 뭘 가지고 있다고? 지식, 공부를 한 거예요. 글을 알고. 어. 그 당시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죠. 예. 인구가 전체가 100명이라고 치면 95명이 글을 몰랐어요. 글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자 굉장히 어때요? 그치? 그쵸, 그쵸. 자, 대표적인 이 사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자, 동자, 맹자, 뭐 이런 인물들이 다 사였다고. 순자, 이런 사람들. 노자, 장자, 다 사였어요. 자, 이 사람들은 배운 건 있어요. 근데 딱히 지금처럼 이 현대에는 직업이 많죠. 의사, 그래서 그래, 의사도 있고 어떤 여러 직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시대 때는 농사 짓는 거 외에는 뭐 왕족이나 귀족으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특별한 직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긴 해서 지식은 있고 꽤는 좀 많은데 특히 직업이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당연히 별로 없었겠죠. 다이어트, 자동, 말단 지배층이니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계층이니까. 네. 요 대부 자식들로 태어나거나 해가지고 어떻게든 교육은 잘 받은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책만 보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일을 해야겠죠. 자, 이 사람들은 이 대부나 제후들을 찾아다니면서 핑미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를 뽑아주세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세라고 해요. 유세. 요즘에도 지금 선거철이죠.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죠. 자, 대통령 나간 후보들이 나 뽑아달라고 유세하죠. 이 사람들, 사들도 제후나 대부들을 찾아다니면서 유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후나 대부의 눈에 들게 되면 그 제후나 대부 집에 가서 먹고 자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싸고. 자, 제후들은 돈들이 많고 땅이 많은 그 돈과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들을
많이 거느릴 수가 있었어요. 그 제후나 대부집에서 소위 말해서 기생하는 먹고 사는 이 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먹을 식자에 손님 객자 써가지고 네. 식객이라고 불렀어요. 사들을 뭐라고 불렀다고? 자, 이 춘추전국 시대 때 유명한 제후들은 식객을 3,000명씩 집에 데리고 있기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맛있게 칼네. 자, 이런 사람들이 사였다. 그렇죠. 집이 아주 큰 거죠. 집이 큰 게 아니라 막 바닥에다가 멍석 깔아주고 여기서 자라. 자, 그리고 여기 농이라고 나와 있죠? 농은 뭘까요? 농민, 그렇죠. 농사할 때 그 농을 얘기하고요. 요 시대 때 농민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요 춘추전국 시대 이전까지는 주나라 때까지는 다 돌멩이로 만든 농기구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요 시기부터는 철제 농기구들을 사용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들은 이제 소에다가 코를 뚫어가지고 이 소를 길들이고 소를 농사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고삐를 매게 하거나 아니면 뒤에 쟁기 같은 걸 달아가지고 소의 힘을 이용해서 밭을 가는 거예요. 이거를 두 글자로 무습경.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춘추 시대 때까지만 해도 아직 주왕실 권위를 존중한다 그랬죠. 네. 주왕실이 제후 임명한 것들 땅이나 이런 것들 지키려고 한다 그랬어요. 근데 뒷시대로 오면 올수록 약육강식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랬죠. 요 주나라 때나 춘추 시대 때까지만 해도 전쟁을 어떻게 했냐면 대부분 이 제후나 대부 그리고 아니면은 많이 나가봤자 요 사들이 소규모로 한 수천 명 많아봤자 수천 명 수백 명들끼리 이 마차를 타고 나가요 전쟁에. 근데 그 마차 옆에다가 뭐 바퀴를 이렇게 날카로운 칼 같은 걸 무장한다든지 이렇게 무장을 하는데 이걸 전차라고 부르거든요. 예. 이 전차를 그러니까 수레라고도 하는데 요 전차 많아봤자 뭐 수십 대 수백 대씩을 이 각 나라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한번 힘자랑하듯이 와 해서 와 붙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긴 나라가 아 우리가 이겼다. 그럼 진 나라는 아 우리 졌다. 깔끔하게 승복하고 다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요. 그건 잘 네. 거의 무슨 네, 그렇죠. 약간 힘자랑력이나 그런 것들이 좀 강했는데, 자, 봐봐. 선생님 봐봐. 전국 시대에 넘어오면서부터 이제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남의 땅 뺏고 주황실의 권위 이런 거 다 개나 줘버려 했다 그랬죠. 자, 이러면서 이제는 그렇게 전차나 나서서 로망 있게 막 싸우거나 이런 수준으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전쟁이 한번 나면 그 나라에 있는 남자란 남자는 다 모아요. 그치. 왜 다 모을까? 싸워서 어떻게 하려고? 이기려고. 이겨서 상대방 나라를 완전히 다 멸망시켜 버리려고 점점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구가 많은 것도 그 나라의 국력이죠. 자, 그러면서 과거 전차전 양상에서 거기서 와. 이제는 누가 전쟁의 주력이 되냐면 중장 보병들이 전쟁의 주력이 돼요. 자, 여기서 보병이라고 하면은 어떤 병사? 걸어다니는 병사들을 얘기해. 이 농민들이 평소에 농사 짓다가 나라에서 부르면 어떻게 해요? 네. 무장하고 칼이랑 창 들고 전쟁에 나가는 거. 그렇게 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점점 전쟁 규모가 어떻게 됐을까? 점점 커지게 돼요. 자, 춘추전국 시대 거의 말기 때 한 예를 들면은 뭐 진나라와 조나라의 전쟁에서 진나라 군대가 15만을 동원했는데 조나라가 40만 군대를 동원했다. 자, 이런 기록들이 등장을 해요. 자, 근데 진나라가 그 조나라의 좀 무기력한, 그러니까 멍청한 장군을 속임수를 잘 깨워가지고 산으로 유인해서 산을 포위해버려요. 자, 많은 군사라고 해도 산에 포위되면은, 포위에 둘러싸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쵸, 굶어 죽죠. 제일 먼저 굶어 죽는 것도 굶어 죽는 건데, 목이 마르겠죠. 물이 부족할 테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 40만 군대를 진나라가 거기서 다 포로로 잡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소요한 다시 어떻게 했을까? 그 형사 얘기했어. 자, 봐봐. 아까 진나라 대 조나라 대 전쟁이라 그랬죠? 자, 만약에 진나라가 지금 조나라 군대 40만을 포로로 잡았다 그랬죠? 그럼 이 사람들 잘 설득을 해가지고 진나라 백성들을 만들면 좋겠죠? 근데 조나라 사람들이 진나라 가가지고 진나라 법대로 살까요? 이에요? 이 사람들 잡아가면 자기네 나라 조나라 그리워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춘추용 시대 때 포로로 데려갔다가 배반한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나라에서 포로로 잡은 40만 조나라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요. 이거 데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식충이들이죠. 그 포로들 식량 안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 40만 명 조나라 군대를 산채로 땅에다 다 묻어버려요. 자, 이런 식으로 끔찍하게 상대 국가들을 다 전멸시키고 멸망시키는 게 요 시대의 특징이라고. 죽이는데 칼 달잖아. 그치. 아니, 내 달잖아. 그냥 죽이려고 하면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저항을 하겠죠.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구덩이를 파놓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절벽 아래 구덩이로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창칼로 위협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거기다 불화살을 쏘고 기름을 붓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농민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공은 뭘까요? 공. 장고가스차 같은 사람이 뭐야? 장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술자죠, 기술자. 기술자라고도 하고, 요거를 손으로 뭔가를 만들죠, 이 사람들. 손 숫자 써가지고, 자, 농기구든, 뭐, 집에 톡이든, 상자든, 옷이든,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장인, 공업, 이 공인들이라고 불러요. 이 당시에는 기계가 없었죠. 이 배틀이라 그래서 이렇게 실을 짜내고 이런 것들 여자들이 주로 만들어요. 길쌈이라 그래서. 자, 그리고 상은 뭘까요? 여부리 같은 사람들.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이라고 불렀죠. 상인. 상인이 이렇게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 자, 물건을 취급하는 게 상인이죠. 물건이 적으면 상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자, 춘추전국 시대 때 농기구도 개량되고 철제 농기구로 우경도 시작되면서 예전보다 많이 생산해내게 되면서 먹고 남는 것들이 생긴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죠? 잉여? 인연 생산, 인연 생산물. 자, 이런 게 생기면서 이제는 먹고 나서 남는 게 생기니까 이걸 시장에 내다 팔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상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상인들이 거래할 때 뭐가 편하다고요? 물물교환이 편해요? 돈이 편해요? 돈이 편하겠죠? 돈은 이 당시에 귀했던 청동으로 만들었어요. 무슨 화폐? 저거 위조 화폐가 자, 그리고 이 동으로 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장사가 잘 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무시. 도시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고요. 진부가 네.
자, 요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하나 요것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각 나라 왕실이나 귀족들이 여기서 제일 중요시하고 너희들 산업이란 표현 들어봤어요? 네. 여기서 산은 무슨 산자죠? 아니, 지금 아니. 알잖아. 영어로 하면 마운트. 프로덕트. 맞아요. 오. 프로덕트예요. 프로덕트가 뭐예요? 생산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산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농업, 공업, 상업 다 뭐예요? 다 산업의 일부죠. 농업은 농작물을 만들어내는 산업이고 공업은 수공업품을 만들어내는 산업이죠. 상업은 이것도 물건을 취급해서 뭔가 이윤을 남기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산업은 어떤 산업이었을까? 농. 이거였다고. 이게 1번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농본. 본은 뭘까요? 근본이란 뜻이에요, 근본. 뿌리라는 뜻이에요, 뿌리. 나라의 뿌리는 뭐다?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자, 반면에 상인들이 어떻게 돈 버는지 알아요? 그럼 한국집이가 사고 시우 너무 똑똑하다. 구매를 해서 자, 지금 시우가 정답을 얘기했어요. 자, 상인들은 싼 곳에서 혹은 쌀 때 물건을 사가지고 비싼 데다가 팔죠. 혹은 비쌀 때 팔죠. 자, 그러면은 그 차익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상인들은 여기저기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거나 싼 곳에서 사가지고 비싼 곳에 파는 거예요. 자, 요거를 상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봐봐. 싼 곳에서 물건을 이제 상인들이 사게 되면 상인들은 이득을 보는 거죠. 근데 싸게 물건을 판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손해를 본 거죠. 자, 그리고 비싼 곳에다가 물건을 상인들이 팔면 상인들은 떼돈을 벌죠. 근데 비싸게 물건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손해를 본 거죠. 다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인들이 흥하면 여러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상인 혼자만 배가 부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상인들이 이제 흥하고 상업이 흥할수록 빈부격차가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나라에선 이걸 좋아하지? 그리고 농민들이 가난해지고 빈부격차가 커지기 시작해서 점점 먹을 게 없어지거나 하면은 농민들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반란 전에. 화를 내요. 일단 봐봐. 너희들이 농부라고 생각해봐요. 봐봐. 선생님 봐봐. 너희들이 농부라고 생각해보면 자기를 노비로 팔아요. 너희들이 농사를 짓겠죠? 근데 농사는 어디서 지어요? 땅에서 짓죠? 자, 처음에는 다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었겠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인구가 중국에 많지도 않았을 거고, 그 당시에는 지천에 널린 게 땅이었기 때문에, 자,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농사가 한번 흉년이 들었어요. 처음엔 어떻게 좀 빚을 지고 해가지고 그 해는 좀 때웠는데, 다음에도 흉년이 들고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빚이 늘어가요. 빚을 못 갚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남은 게 무슨 재산밖에 없어요. 땅밖에 없죠. 그러면 농민이 마지막으로 뭘 파는 거예요? 땅을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팔게 되면은 그 해는 좀 먹고 살아도 다음 해부터는 어떻게 돼요? 없죠. 뭐 자기 땅이. 그럼 남의 땅에 가서 남의 땅을 이제 농사를 지어주고 소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자, 지금은 법적으로 그런 게 없지만 자기 몸을 팔아서 왕이나 귀족의 노예가 되는 거라. 자, 그러면은 물건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 그런 식으로 이 농민들이 몰락하게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 하나가 많은 돈을 벌게 되면은.
그래서 아무튼 나라에서는 농업은 근본, 상업은 말업이라고 봤어요. 말. 말은 무슨 말자? 끝 말자예요. 끝. 어, 그렇지. 자, 서주와 동주시기 비교해요. 서주시기에는 봉건제도 기억나죠? 세요. 무슨 제도? 자, 춘추전국시대 때는 제후들에게 땅 줘서 나라 세우라 그랬더니 막 배신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후들이나 대부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직접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군과 현을 설치해요. 무슨 제도? 군현제. 그러니까 군과 현은 오늘날로 치면은 뭐 도나 시나 광역시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자, 서울특별시장 있죠? 서울특별시장이 자기 자식한테 시장 자리 물려줘요? 아니죠. 국민들이 선출하거나 그리고 이전에는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봉건제에서 그 이 받은 땅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제후였죠. 군현제에서 임금이 그 본과 현에 파견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관리라고 불렀죠. 제후는 자기 땅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죠. 그쵸? 근데 관리들은 나라에서 너희 임기 다 돼서 돌아와 하면은 나라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죠. 공무원들이니까. 그런 차이가 있죠.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제후에게 땅을 나눠주고 나라를 세우게 함. 봉건제. 자, 군과 현을 설치한 다음에 큰 것은 군, 작은 것은 현이에요. 여기다가 관료, 관리들의 어떤 복수, 관리들 그룹을 관료라고 불렀어요.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시행한다. 자, 우리 그 5등작에서 공후백자남 기억나죠? 그거 아래 하나 더 등급 있다면 군호도 있었어요. 공후백자남이 5등작 기본이고 그 아래 뭐도 있었다? 군도 있었어요. 군. 네, 그렇죠. 그래도 제후예요. 이 사람들 다. 자, 그리고 관리는 크게 12관리, 제일 높은 관리로 12관리가 있었는데, 자, 몇 공? 3공과 몇 경? 뼈. 이 중에서 하나는 기억해 두세요. 승상을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 대통령 출마 선언한 분 있죠? 그분 말고. 또, 수, 그분 예전에 뭐였어요? 승성, 승상, 그분 뭐였어요? 국무총리였죠? 봐봐, 선생님 봐봐. 국무총리는 우리나라 정치에서 1인자가 대통령이죠? 2인자가 누구예요? 총리란 말이에요. 승상이 2인자예요, 2인자. 황제나 왕이 있으면 그 황제나 왕이 부리는 2인자가 승상이에요. 삼국지에 제갈공명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총나라의 승상이었죠? 네. 자, 이런 사람들. 자, 태위는 군사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관리. 어사대부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감찰을 담당한다. 감찰이 뭘까요? 그 지켜. 감시, 공무원들이 지금 시사 많이 알고 있네. 공무원들이 권한이 있죠. 월급은 적어도 권한이 꽤 많죠. 나라 세금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나라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월급이 적다 보니까 그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나쁜 짓들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청탁이나 뇌물 같은 거 받고. 그럼 그걸 그 안에서 누군가 감시해야겠죠. 감시하고 관찰하는 게 뭐예요? 감찰이에요. 그 사람도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과장님,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무슨 거야, 저게? 완전, 그럼 원래 자, 봐요. 주나라 때까지는 돌로 농사를 짓고 금속으로 뭘 썼어요, 주로?
청동을 썼다면 춘추종 시대 때부터 무슨 무기? 이제 철제 무기와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게 된다. 서로 이제 농사를 하는 우경, 그리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화폐나 도시가 발달하게 된다. 자, 넘어가 보세요. 자, 기호 1번. 공자, 노자, 목자, 한비자, 이들 여러 학자들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제자. 제자, 이들이 주장한 학파, 백가죠? 자, 공자가 주장한 학파 뭐예요? 육아. 유가, 사덕, 사단, 기억나죠? 성선설, 성악설, 충효, 덕. 자,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따르는 이거 뭐죠? 뭐가? 효죠, 효. 아. 그리고 이거지. 효를 군주에게 확장시킨 게 뭐예요? 충이죠, 충. 그쵸. 자, 노자. 자, 노자는 뭐의 창시자죠? 도가의 창시자죠. 인위적인 거, 사람이 만든 걸 반대하고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무슨 자연? 잘. 묵자는 묵가의 창시자고, 차별 없는 사랑. 경애. 그쵸. 차별 없이 사랑하는 거. 자, 디귿은 차별이 들어가야 되고, 이거를 겸애라고 하죠. 자, 한비자, 말더듬이었지만 논리적으로 뛰어나서 책을 잘 썼던 뭐의 창시자죠, 이 사람? 법가. 창시자라고 하기엔 상황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창시자라고 부르기 좀 어려워도 법가의 대표적인 학자였고, 뭘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변포. 법을, 그렇지.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사람은 거기서 그치요. 네, 한비자가. 요 앞에 상황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상황은 변법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자, 그리고 봉건제와 대비되는 군현제라는 개념이 추추영 시대에 등장했는데 요거는 지금 황제가 중심에 있죠. 그러니까 요건 진나라 때 시황제가 실시했던 군현제를 얘기해요. 자, 큰 곳에는 군, 작은 곳에는 뭐? 현을 설치하죠. 그리고 여기다가 뭘 파견하는 거예요? 관리를 파견하는 거예요. 제후를 땅을 줘가면서 나라를 세우라는 게 아니죠? 자, 철제 농기구, 철제 무기들이 사용됐던 시기, 그리고 소가 밭을 가는 우경. 자, 그리고 요 시기에 일단 청동으로 만든 돈, 이런 걸 썼는데 명도전이란 돈이고, 여기 지금 요 글자가, 자, 이거예요, 이거. 이거 뭐죠? 장기고. 밝을 명. 영. 자, 이게 춘추전국 시대 때는 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칼도 자거든요. 무슨 전? 밝을 명자가 새겨져 있는 칼 모양의 돈, 명도전. 그 뭐지? 근태다 죽었다 해서 한 명. 자, 저번 시간에 좀 프린트 있죠? 예, 그거 펴보세요. 이거 누가 하는 거? 자, 오늘 저번 시간에 이거 잠깐 한 얘기가 있는데 요거 사료를 좀 볼게요. 빨리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사기라는 책인데 책이 지금 여러 권 있죠. 자, 여기 봐봐. 본기라고 있죠. 사기 본기라고 돼 있죠. 본기는 누구의 기록이냐면은 임금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누구의 기록? 임금에 대한 기록이에요. 자, 세가라고 나와 있죠. 세가. 세가는 누구의 기록이냐면 임금이 임명한 그 바로 아래 사람들 누가 있어요. 공후백자남. 공후백자남. 그걸 뭐라 그래요? 제후의 기록이에요. 세가는 누구의 기록이라고? 제후의 기록이에요. 열전은 뭘까요? 열전은 뛰어난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왕이나 제후가 아닌 뛰어난 인물들의 기록을 열전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걸 연대기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연대기를 네모 이렇게 표로 만든 거. 연표 해서 이게 표예요, 표. 연표, 크로니컬. 자, 그리고 여기 좀 서라고 나와 있죠, 서. 뭐, 천문학, 그리고 예에 관련되는 거, 음악에 관련된 거, 그리고 돈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에 관한 일종의
사마천이라는 작가의 생각을 담은 칼럼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어떤 그 시대 문화나 이런 것들을 다룬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서예요. 자, 이렇게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임금의 기록이겠죠? 본기의 기를 따고, 그 다음으로 또 열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을 따가지고 이런 서술 스타일을 기전체라고 불러요. 무슨 체? 기전체. 책갈피를 가서 먼저 목차를 한번 볼게요. 자, 사기 본기의 목차예요. 여기 보시면은, 자, 일단, 1번이 무슨 본기죠? 따라 읽어봐. 선생님, 근데 사방은 없네요. 사마천이란 이 작가가 왜 사방을 안 썼을까요? 그치, 맞아요. 너무 허황되고 믿을 수 없는 기록들이 많기 때문에 뭐부터 쓴 거예요? 오제 본기부터 쓴 거예요. 자, 요순 나오죠? 들어봤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치수를 잘했던 우임금 얘기가 나오죠? 우가 받았던 땅 이름이, 이게 무슨 본기? 하본기예요. 400년의 역사. 자, 그리고, 자, 항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거왕을 무찌르고 세운 나라가 은나라 혹은 상나라라고도 해요. 같은 표현이에요. 자, 은나라 마지막 천자 주가 포악했죠. 주지웅님 기억나죠? 자, 그렇게 해서 은나라가 무너지고 세워진 나라가 주나라죠. 자, 서백참 기억나요? 자, 이렇게 그 주나라를 망친 여인 누구? 호사. 주나라가 수도를 동쪽으로 옮기죠. 동천, 주의 동천 이후 주나라 왕조의 발전하면 주나라가 망하기까지의 상황들이 나와 있고, 자, 주나라 뒤를 이어서 순추 전국시대 수많은 나라 중에서 제일 힘이 세고 통일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진봉기가 있죠? 자, 그리고 진나라에서도 이 사람이 업적이 제일 뛰어나죠. 뭘 했기 때문에? 통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나라에서 제일 뛰어난 군주 이 사람 기록만 따로 뽑아가지고 봉기를 따로 만든 거예요. 이게 무슨 봉기? 봉기. 자, 진시황의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건 다음 시간에 볼 건데, 봐봐. 자, 이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황제가 되지는 못했어요. 천하를 다 갖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봉기에다 올렸던 사람이에요. 자, 천하를 거의 손에 거머쥐었지만, 의심이 많고, 자기 힘도 뛰어나고 능력도 뛰어났는데, 사람을 잘 못 믿어요. 일을 맡기지를 못해. 자, 그래서 자기보다 능력이 좀 부족했던 유방이라는 사람에게 천하를 뺏겨요. 그 사람이 누구다? 항우예요. 임금이 그러니까 천하를 통일하지 못했지만 사마천이 그래도 한때는 천하를 주름잡았다고 해서 이 사람을 봉기에 실어준 거예요. 무슨 봉기? 항우 봉기. 자, 그리고 이 고조라는 사람은 항우를 무너뜨리고 한나라를 세운 한나라의 태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높여가지고 고조라고 불러요. 유방이란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항고조 유방, 고조 본기예요. 자, 그리고 유방의 부인이 여시성이었거든요. 봐봐, 선생님 봐봐. 근데 이 여자들 무서운 게 뭐예요? 너무 무서워요. 무서운 거 뭐예요? 자, 선생님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선생님이 그냥 대학원 다닐 때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근데 그때 선생님이 유튜브로 그 아이돌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냥 그게 떠가지고 저희 혹시 트와이스라고 알아요? 트와이스 영상을 봤는데 바람 선생님 여자친구가 그걸 봤어요. 근데 봐봐. 근데 봐봐. 근데 여자친구가 트와이스 좋아해. 자, 그래서 그냥 뜨길래 봤어. 누구 좋아해? 그래서 제가 그때 아 그냥 뭐 다 그냥 그렇지 뭐. 근데 뭐 저기 사나? 네. 사나라는 배우가 사나라는 그 아이돌이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날 집으로 가는 길이었거든 지하철에서. 그쵸. 해양력. 자, 뭐
표정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때는 되게 밝게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아이돌에 대해서 자기도 관심이 많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그럴 거면 트와이스랑 사겨.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저 참 그때 무섭다는 걸 느꼈는데 그리고 한 번은 첫날 교보문고를 한번 갔어요. 교보문고를 갔는데 거기 이제 그 이런 잡지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블랙핑크 제니 사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고 지나갔는데 여자친구가 진짜 손으로 이걸 이게 넘겼어요. 자, 그래서 그 표지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결국 샀어요. 그, 네. 근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한동안 또 오래 갔어요. 이게 진짜 그래서 자, 여자들은 그 질투가 참 무서운데 이 고조의 부인이었던 여씨가 질투가 되게 심한 여자였어요. 근데 고조는 황제였기 때문에 여씨 말고 척씨라는 부인을 또 뒀어요. 자, 근데 여씨의 아들이 황제가 됐을까요? 고조의 뒤를 이어서 척씨의 아들이 황제가 됐을까요? 척씨의 아들을 황제로 올리려고 그랬는데 여씨가 농간을 부려서 여씨의 아들이 황제가 됐단 말이에요. 여씨의 아들이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자, 여씨의 아들이 황제가 되자마자 여씨는 태후가 됐죠. 이 여태후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기 남편이 죽자마자 벼락 플레이했습니다. 술년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들이 자, 척씨를 잡아 가둬요. 그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은 고문시키. 자, 팔과 다리를 다 잘라요.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겠죠? 그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그다음에 누나를 뽑았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를 잘라요. 이제는 코를 잘라요. 귀랑 입을 찢었어요. 불로. 자, 그렇게 그 사기의 기록에 보면 인간 돼지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돼지 우리에다가 그 시체 같은 그 척시 부인을 던져버려요. 돼지가 먹던데. 그 다음에 그 냄새나는 돼지 우리에 넣어놓고 그걸 보고 웃었다 그래요. 이 사람이 고조의 부인 여씨. 근데 자기 아들이 황제가 됐다 그랬죠? 여태후예요.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 자, 이 여태후는 자기 아들을 황제로 올려놓고 자기 아들보다 더한 권력을 주죠. 그래서 여잔데도 임금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천이 이 사람을 본기에 올린 거예요. 자, 첫 부인을 뭘로 만들었대요? 돼지. 사람 돼지로 만들었대요. 지금 얘기했잖아. 뭐죠? 네. 사람 돼지 우리에다 팔다리 잘라가지고 넣었다고. 진짜 너무 그렇게 이렇게 자, 그런 얘기들. 자, 아이, 다음 시간에 선생님 봐봐. 사기를 좀 더 볼 거예요. 오늘 추추영 씨의 얘기를 좀 많이 하느라고 다 못 봤으니까 다음 시간에 사기를 좀 더 볼게요.